만난 순간부터 알았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제발 그 입 다물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진실. 그거 하나야.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막을 순 없어. 여보, 우리가 함께 했던 세월까지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야? 뭐? 세월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럼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 증거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요. 모든 것을 함께 일궈낸 믿음의 파트너가 어느 날 가장 잔혹한 배신자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 부부,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순간 모든 판이 뒤집히며 상상 이상의 반전이 펼쳐집니다. 끝까지 지켜본다면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정의가 뒤엉킨 이 이야기가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숨막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골목 어귀에서 세탁소 옆에 붙어있던 허름한 가게는 한때 민수 씨와 정희 씨가 모든 꿈을 걸었던 시작점이었습니다. 퇴근 후 들고 온 물건들을 진열대에 채워 넣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떨이 물건을 구해와서 값싸게 팔기도 하고, 빛 독촉 전화를 피하려고 전등을 끄고 숨죽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의지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단골이 늘어났고 작은 성공이 모여 마침내 커다란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45세로 어려서부터 가진 것 하나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막노동을 하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의 고단함은 결핍과 동시에 불굴의 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 조금씩 성장할 때마다 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집착은 곧 민수 씨의 성격이 되었고 기회라면 어떤 형태든 붙잡으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43세로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남편을 지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와 서울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고 친정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새벽에 시장을 뛰어다니며 물건을 고르고 가게에서 손님을 맞으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집안일과 아이 양육까지 모두 도맡으면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게가 조금씩 나아질수록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의 사업은 단순한 가게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점포가 늘어났고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투자자들이 찾아와 사업 제안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빌딩을 세우고 고급차를 몰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대로변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그들의 지난날의 땀방울을 증명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의 화려함과 달리 그 내부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점점 더 많은 외부 관계를 맺게 되었고 회식 자리와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지 씨라는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은지 씨는 32세로
프리랜서 일을 하며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계약으로 디자인이나 홍보 관련 업무를 맡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외모와 말투, 그리고 자유분방한 성격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수 씨가 은지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우연한 비즈니스 협력 자리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은 늘 긴장과 무게 속에서 일하던 민수 씨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한적한 구석, 은밀한 호텔 라운지,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외곽 카페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은지 씨는 자유로운 기운으로 민수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민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지위를 통해 은지 씨에게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제공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고생해온 기억이 있었기에 차마 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일까? 혹은 남편이 사업 때문에 더 예민해진 것일까? 스스로를 달래며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성공과 욕망을 동시에 부추기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세운 사업이 번듯하게 자리 잡은 그 순간, 오히려 그 성공이 부부 사이의 균열을 더 넓히는 아이러니가 생겨났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유혹이 따라오고, 그것은 결국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는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이 모든 배경은 다가올 사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믿음을 지키려 했고, 다른 한쪽은 욕망을 숨기려 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하지 못한 채 어긋나고 있었으며, 이는 곧 되돌릴 수 없는 갈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늦은 회식이라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식탁 위에 차려둔 저녁을 치우며 고요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늦은 귀가였지만 그날은 유독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휴대전화의 진동음이 몇 번 울렸지만 민수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녘에 돌아온 민수 씨의 얼굴에는 술기운보다는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늦은 귀가, 잦은 외부 모임, 그리고 짧게만 대답하는 태도는 점점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웃으며 하루를 정리하던 시간이 사라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이외에 숨겨진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정표에는 기재되지 않은 공백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번지는 그 미묘한 웃음은 집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직접 묻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지만 그럴 때마다 오래 함께한 세월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생하며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의 오해로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괜한 말을 꺼냈다가 스스로 상처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닐까 망설이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고 금액은 애매하게 두 명이 함께 쓰기 알맞은 정도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본 것이라면 괜히 의심을 드러내는 꼴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그런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약속이 늘어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정희 씨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접시가 이제는 의미 없는 형식처럼 느껴졌고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공허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은지 씨와의 만남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강 근처에서 나누던 짧은 대화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찬으로 바뀌었고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은밀한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방패 삼아 주변의 시선을 피했고 은지 씨는 그 모든 순간을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밀스러운 행보는 곧 치명적인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으며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립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나누던 따뜻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곧 더 큰 틈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눈앞에서 도망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도심의 열기는 숨을 막을 듯 짙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집과 회사,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자신을 묶는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와 함께 있을 때만이 자유를 맛보는 듯했고 그 자유는 점점 더 큰 갈망으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은지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단순한 일탈은 곧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둔갑했습니다. 은지 씨는 더 이상 잠깐의 위안이 아니었고 민수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희 씨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은지 씨의 집에서 나눈 대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기 위한 차가운 계획이 오갔습니다. 은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 씨 역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냉정한 결심이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사고라는 단어에 매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연한 불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준비된 사건. 교통사고라면 누구도 쉽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언제나 일상처럼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은밀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희 씨와 나눈 대화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차갑고 멀리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그 차가움 뒤에 감춰진 더 큰 어둠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날은 흐린 하늘 아래에서 찾아왔습니다. 도심 외곽도로, 신호등이 드문 구간,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이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외출을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순간적인 핸들 조작마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급커브 구간에 진입하자 차는 제어력을 잃고 미끄러지듯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철제 가드레일이 굉음을 내며 부서지고 차는 비탈길 아래로 구르듯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정희 씨는 몸이 강하게 흔들렸고 차가 멈추는 순간 의식이 아득하게 끊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정희 씨의 호흡은 살아 있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생명은 붙잡았으나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쓰러졌다는 기사로 도배되었고 지인들은 애도의 말과 위로를 쏟아냈습니다. 민수 씨는 슬픔에 잠긴 듯한 얼굴을 연기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계획이 예상대로 흘러갔다는 차가운 안도감이었습니다. 은지 씨 역시 언론 보도를 보며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이 원하는 자유가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긴장도 함께였습니다. 언제든 작은 흔적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병실에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은 붕대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의식 없는 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늘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갑게 울리는 심장 박동기 소리는 마치 정희 씨의 운명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언제 깨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민수 씨와 은지 씨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혼수 상태는 오히려 가장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깨어나지도 않는 상태. 모든 것을 덮어둘 수 있는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은 병실을 찾아와 손을 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언론 기사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 불운의 사고로 혼수 상태라는 제목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안타까운 비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수 씨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답변하며
아내의 쾌유를 간절히 바란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법률 자문을 받는 척하며 아내가 장기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재산과 경영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준비라는 포장을 했지만 그 목적은 자신과 은지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반 마련이었습니다. 은지 씨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점점 더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상하지 못한 긴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체 신호가 뚜렷하게 유지되었고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언젠가는 깨어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 씨와 은지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은 돌연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만약 눈을 뜬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고로 위장했지만 정희 씨의 기억 속에 어떤 조각이 남아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은지 씨는 더 단호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수 씨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사건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는데 또다시 치명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균열은 그들 사이에도 번져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민수 씨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언론과 지인들의 위로를 받아내야 했고, 안에서는 은지 씨의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삶은 점점 더 위험한 줄타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면증이 심해졌고, 사소한 소리에도 흠칫 놀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 씨 역시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늘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사라지고 정희 씨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잠식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폭로될 수 있다는 상상은 차갑게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민수 씨를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위험하다고, 완벽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이운 희미한 빛 속에서 정희 씨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은 그것이 단순한 반사신경인지 혹은 의식 회복의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계획은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정말로 깨어난다면 민수 씨와 은지 씨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긴장감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감고 누워있던 정희 씨의 손가락이 다시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고 의료진은 심장 박동과 뇌파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속도와 리듬이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복도에 대기하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들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기적이 일어나려 한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기쁨을 연기해야 했지만 내면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있었고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병실 문을 나서며 은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서로의 불안은 목소리만으로도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는 격앙된 어조로 확실히 끝내야 해요. 라며 몰아붙였고 민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달콤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묶어둔 것은 이제 애정이 아니라 공모한 죄와 그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며 움직였고 미약한 신음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장 복도를 가득 메운 희망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그 순간조차 서늘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눈을 뜬다면 정희 씨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조각, 대화 속 단서, 혹은 미처 지워지지 못한 작은 흔적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찾아야 한다니까요. 라는 말을 반복했고 심지어 직접 행동하겠다는 암시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갈수록 머뭇거렸습니다. 아내의 상태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기억이 순간마다 떠올랐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변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에는 초조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은지 씨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민수 씨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의 목소리는 격해졌고 더 이상 합의된 결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달콤했던 관계는 이제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병실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의 눈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스치며 움직였고 간호사가 다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고 기적의 순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순간은 누군가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민수 씨의 귓가에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천장은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오랜 혼수에서 깨어난 정희 씨의 시선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빛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점 주변의 형체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감각, 어두운 심연을 뚫고 다시 세상으로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은 마른 모래처럼 거칠었고 온몸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을 옥죄는 것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의문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파편 사이에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한 장면이 한 줄기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낮은 목소리, 차 안에서 스쳐간 냉랭한 기운,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의도가 얽혀 있다는 확신으로 번져갔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직감이 몸속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마주한 현실은 더욱 낯설었습니다. 병상 곁에는 낯선 표정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모두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마음은 그들의 연민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분노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저버렸다는 감각은 차라리 죽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함께 흘린 땀방울과 세월, 수많은 고생의 기억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눈물이 나오기 전에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의 무게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시선에는 가식이 꿰뚫려 보였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또렷해질수록 그 얼굴 속에 감춰진 이질적인 표정이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지 않은가, 그 미세한 기류가 전신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지 씨의 그림자 역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스쳐간 목소리, 우연히 마주친 듯한 흔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직감.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질 때마다 심장은 뜨겁게 뛰었고 몸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정희 씨는 아직 말을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을 짓밟은 거짓과 욕망을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은 고통 속에서도 눈빛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기적에 환호했지만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갔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타오르는 분노와도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배신의 상처가 불길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 고통의 끝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정희 씨의 마음속은 쉼없이 요동쳤습니다. 오랜 혼수에서 깨어난 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움직임조차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신만큼은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지난 세월의 배신과 치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감각은 또렷해졌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속도를 놀라워했지만
정희 씨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듯 연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지켜내고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표정과 행동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환자라 여겼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모든 시선을 교묘히 이용했습니다. 무력한 듯 보이는 얼굴 뒤에서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기억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속 깊은 불안이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병실을 찾을 때마다 그는 애써 따뜻한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손을 잡고 회복을 기원하는 눈물을 보이며 주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그의 연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은지 씨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직접 병실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흔적은 곳곳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민수 씨의 뒷모습, 급히 지워진 문자 기록, 병원 근처에서 스쳐간 낯선 향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서서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없는 틈을 타 작은 메모를 작성했고 지인에게 은밀히 부탁을 전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 민수 씨와 은지 씨의 대화 흔적, 그리고 금융 기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시간은 오히려 무기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경계심은 풀려 있었습니다. 심야의 병실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교대 시간에 맞춰 몰래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대화 소리조차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민수 씨와 은지 씨가 나눈 짧은 대화가 기계 속에 담겼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자는 불안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을 증명하는 단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금융 내역에서 발견된 거액의 이체 기록, 사업 계좌에서 빠져나간 의문의 돈,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희 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의도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와 은지 씨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깨어난 거야? 이 한마디가 무심코 흘러나왔고 그것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파일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두 사람을 반드시 법 앞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던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정희 씨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고. 아침 공기는 차갑고도 맑았습니다.
회복한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정희 씨의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견디며 모은 증거들은 이제 더 이상 병실 속에 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펼쳐진 순간은 마치 지난 모든 세월이 응축된 듯 했습니다. 손에 쥔 파일과 녹음 자료, 금융 내역과 CCTV 기록들이 차례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증거가 하나둘 이어질수록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부부의 갈등이나 불륜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곧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경찰의 호출을 받고도 태연한 얼굴로 조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그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대화, 그리고 호텔 영수증과 계좌 거래 내역까지. 눈앞에 놓인 증거들은 피할 길이 없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은지 씨는 처음부터 강한 부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눈물을 보이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이미 지워지지 않는 증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메모, 호텔 CCTV 속 모습,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내연과 배신,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살인미수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사업가의 이름은 이제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은지 씨 역시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은 무겁고도 냉정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은 차례대로 제시되었고, 정희 씨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히 진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배신과 고통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인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고,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충격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두 사람의 죄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민수 씨는 중대한 범죄와 배신에 대한 책임으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은지 씨 역시 공모자로서 무거운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몰락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욕망과 배신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판결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법정 밖에서 흘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와 이렇게 진실을 밝히다니 대단하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단순히 기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피와 눈물로 견뎌낸 싸움이었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가 배신으로 바뀔 때 그 상처는 가장 깊고 치명적이라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자 한다면 그 배신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단단했습니다. 법정의 판결이 내려진 날,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과 한때 삶을 흔들었던 젊은 여인은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욕망과 배신으로 얽힌 그들의 끝은 결국 새창살 너머였습니다. 민수 씨는 성공과 부를 손에 쥐었으나 사랑을 잃고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은지 씨는 순간의 유혹에 몸을 맡겼지만 남은 것은 오점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홀로 병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게 내신 숨결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녹아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리고 끝내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때 눈물로 가득했던 기억은 이제 단단한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배신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 그 진실을 몸으로 겪었기에 누구보다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 배신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그 한마디는 법정에서 판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